최축광에도 6월 고2 수학 가형 해설을 맡게 된 EBS 김민재입니다. 쌤이 애교편에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 처음에 총평을 먼저 하고 나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학평을 보긴 했는데 이 학평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이미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총평 시간에 한번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자, 사실 학평 분석을 완벽하게 새로운 시선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학평 같은 경우는 문제의 정답만 맞추고 넘기면 안 되고 내가 왜 그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내가 이런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내신 문제 풀듯이 학평을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조그만 문항이 바뀌어도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번 시험은 어땠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서 몇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번 시험 자체가 어떤 범위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념을 묻고 있는지 그 개념을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실제 이번 6월 학평은 수학 1에서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수학 1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 수학 1의 내용 중에서 60% 정도밖에 안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좀 더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은 빠져 있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 배우는 수열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범위, 좁은 범위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범위에서 1번부터 가장 어려운 30번까지 문항들을 만들다 보니까 평소에는 많이 묻지 않았던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 또 어떤 문제에서 평소에는 이제 그렇게 잘 출제하지 않던 부분까지도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던 거죠. 자, 그것들을 잘 확인해보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배웠던 지수로그에서는 이제 거듭제곱이나 거듭제곱근, 이제 거기와 관련된 성질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봤고, 진짜 이번에 어려웠던 게 마지막 30번도 그렇고 앞서 있었던 문제 21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실제 그래서 아마 풀기 굉장히 힘들었을 테고 마지막 30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카운팅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본인이 했던 카운팅과 결과가 맞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답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의 확장과 이제 성질들을 배우게 됐고, 이제 로그란 걸 처음 배웠죠. 그래서 로그란 게 굉장히 어려운데, 로그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밑과 진수를 잘 따져주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로그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었어요. 실제로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서 상용 로그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용 로그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알면 그 정도 딱 수준에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는데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이 지수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좀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어떤 그래프를 파악하는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 수학 나형을 한번 보기를 쌤이 바래요. 수학 나형에 있는 문제에서는 이 30번 같은 문제에서 이 지수로그 함수를 이용한 어떤 역함수 관계의 성질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그래프를 해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게 돼요. 실제 수능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형을 풀었던 제자들은 반드시 나형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랄게요. 알겠죠? 자, 이제 뜻과 그래프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1에서 배웠던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이제 문제에서는 지수로그 함수는 이제 뜻만 알면 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고1에서 나왔던 이런 개념들이 섞이게 되는 거니까 고1 내용들을 반드시 학습을 하고 지금 나가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6월 학평을 보는데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 고1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시험을 준비해야지 앞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공부할 때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들만 집어서 기본 핵심적인 문제들만 풀고 개념들을 정리를 하면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고2에서는 활용되는 정도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알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함수에서 역함수 같은 것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수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뜻과 성질을 명확하게 알고 와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활용되는 부분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하게 되는데 이 방부등식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2차 함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어떤 방정식과 2차 함수 또 2차 함수에서 2차 부등식으로 넘어지는 이어가는 이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가계 확장을 하게 되고, 이제 일반 가계에서 동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호도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30도, 60도의 각이 아니라 우리가 3분의 파이, 뭐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호도법으로 바꾸어서 가계 실수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중학교 제일 마지막 과정에서 삼각비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예각만 다루게 되는데 지금 이제 확장되게 되면서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게 돼요. 자, 삼각함수에서는 기본적인 뜻과 성질을 또 알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주기랑 대칭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떠한 형태의 삼각함수가 주어지더라도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방부등식 문제를 풀 때 쉽게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에서는 삼각함수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이 치환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어서 문항이 까다로워지는데, 지금 이번 학평에서는 이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내지 않았어요. 치환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증명하는 파트 문제,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서 나왔는데 그 문제에서 좀 쉽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고,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차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삼각함수 방부등식을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1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오늘 시험은 이제 이 정도 범위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2에서 올라와서 몇 개월 동안 배운 내용이 이만큼 많아요. 수학이 정말 내용이 많고 어렵긴 한데, 이런 내용들을 내가 쌤이 말해준 것처럼 본인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떠한 개념에서 그 문제가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오늘 내용들이 만들어졌고, 이번 학평을 보고 아마 많이 실망한 제자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평소와 내신 문제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달랐죠. 하지만 우리가 볼 시험은 이 학평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수학 가형 대수능이죠, 맞죠? 그 시험은 지금과는 범위가 전혀 달라요. 그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가형을 계속 선택을 했다면 수학원과 미적분과 학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항의 수는 구성이 똑같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10문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 21번이나 30번, 또 29번 같은 문제들은 미적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수학원에 있던 내용들, 오늘 시험 봤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문제를 풀 때 쌤, 저 뒤에 있는 문제를 다 문제 못 풀었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후회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수능에서는 그 문제들은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만 다루게 되고, 실제로 3점짜리가 주를 이루게 되고 4점짜리 문제는 한두 문제 출제되게 될 거다. 그리고 전체가 1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쳤던 시험이 60% 정도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수능에서는 5문제 아니면 6문제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이 많은 내용 중에서 5문제 또는 6문제만 출제가 되게 되니까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골라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방향을 잡을 때 너무 학평을 보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힘들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대표적인 문제를 어떤 마인드로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답만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 출발했는지 그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아이디어를 썼기 때문에 내가 개념 공부를 어떻게 잡고 또 개념 공부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수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부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수학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았죠. 미적분도 배워야 되고, 이제 미적분 공부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차근차근 조건을 분석해서 알아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쌤이 학평 강의를 할 때 이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을 때 아는 문제라고 넘기지 말고 쌤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자기가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길 바랄게요. 알겠죠? 쌤이 항상 하는 말인데 수학 공부가 절대 쉽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미적분은 더 어렵고, 하지만 잠시 힘들지만 오랫동안 그런 행복한 수학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 그렇게 함께 달려가 봅시다. 알겠지? 쌤이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쌤이 이제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끝!